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스 벽돌 깨기 최종 발표를 하게 된 김대규입니다.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설명, 두 번째 게임 시연, 세 번째 게임 구현, 네 번째 프로젝트 소감을 순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게임 설명입니다. 이 벽돌 깨기 게임은 평범한 게임들과 다르게 중력 가속도를 추가해 현실과 같은 포물선 운동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다채로운 공의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벽돌 깨기와 다르게 공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날릴 수 있습니다. 모든 벽돌을 부셨을 때 클리어가 되고 모든 벽돌을 부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가 점수가 됩니다. 누가 최소한의 도전으로 벽돌을 다 부술 수 있는지 겨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시연입니다. 물리엔진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분에 대한 공과의 충돌을 구현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든 자연스러운 충돌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모서리에서나 벽에서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 플레이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엔터로 어떤 메뉴를 선택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중력 가속도를 구현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수는 11점입니다. 첫 번째 구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력 가속도를 구현한 방법, 벽과의 충돌 감지 반응을 구현한 방법. 위의 방법에서 한계를 느껴서 선분과의 충돌 감지 반응을 만들었고요. 선분과의 충돌 감지 반응에서 모서리 충돌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충돌 감지 방법의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y 방향 가속도를 만들어줌으로써 현실과 비슷한 공의 움직임을 구현했습니다. 가속도는 매 순간마다 속도의 덧셈이 됩니다. 벽과의 충돌 처리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왼쪽 벽과 반지름의 범위를 원의 중심이 넘어간다면 공의 X속도를 반전시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위의 방법은 간단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공식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충돌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벽과의 충돌 처리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보편적인 충돌 처리 공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 본 게 선분과 원의 충돌 처리 방법입니다. 벡터를 이용해 선분과 원을 표현하고 두 개의 식을 연립하여서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교점이 있다면 교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위의 공식을 찾아낸다면 선분을 이루는 시작과 끝점과 원의 중심점, 반지름,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선분과 원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충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의 식을 연립하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t의 범위에 따른 점의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에서 1이라면 선분 안에 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t의 값이 1보다 크다면 선분 A, B의 밖에 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0보다 작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분과 공의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t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분과 공의 충돌 감지를 위해서는 일단 연립한 식에 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충돌하지 않은 것이고 판별식이 0 이상이라면 충돌한 것입니다. 판별식이 0 이상일 때 나온 t의 범위를 파악하고
t가 0과 1 사이라면 충돌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충돌을 감지했으면 공을 반응시켜야 합니다. 충돌 지점의 평균을 계산해서 충돌 지점을 하나로 만들고 원 중심과 연결하는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들어줍니다. 충돌 당시의 공의 속도와 법선 벡터를 내적한 후 마이너스 2배를 해줍니다. 내적을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크기가 1인 법선 벡터를 다시 곱해줍니다. 충돌 당시 공의 속도와 위의 값을 더해주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유지되는 자연스러운 충돌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과 공이 충돌했을 때 T1과 T2의 평균을 이용해서 법선 벡터를 사용한다면 모서리 충돌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따라서 0에서 1 사이에 한 개의 t만 있다면 그 t와 원의 중심을 이용하여서 법선 벡터를 계산하게 만들어서 모서리 충돌도 자연스럽게 처리했습니다. 위의 공식을 이용한 충돌 처리를 사용한다면 모든 모양의 선분에 어떤 방향에서 공이 날아오더라도 공의 충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선분과 원에 대한 충돌 범위는 위와 같은 형태를 띌 것입니다. 선분에 대한 충돌 반응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각형에 대한 충돌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각형을 구성하는 선분을 그리기만 한다면 모서리 충돌까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때도 물리학을 배우고 대학교 1학년 때에도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물리학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티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력 가속도를 구현해보고 공의 충돌을 구현해보면서 실제 세계와 비슷하게 반응하는 공을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물리학은 세상을 이해하고 구현하는데 꼭 필요한 학문이고 더 나아가 빈틈없는 물리학이 있다면 세상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의 중요성입니다. 프로젝트가 중반에 접어든 후 코딩을 하는 도중 변수의 이름을 찾고 원하는 코드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화면을 스크롤하는 것이 코딩 시간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규칙성 있게 이름을 지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드의 중요성입니다. 도형을 그리고 충돌 판정을 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함수를 만든 덕분에 도형을 그릴 때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넣으면 알아서 선분과의 충돌을 판정해 주었기 때문에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구현을 한 후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쉬웠습니다. 세 번째로 수학의 중요성입니다. 벽과의 충돌 판정과 반응을 구현한 방법은 벽의 범위를 넘어서면 x 속도를 반전시키거나 y 속도를 반전시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돌하는 물체가 대각선이 되니 벽과의 충돌 판정과 충돌 반응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모서리 충돌도 다시 구현해야 했습니다. 선분과 원의 충돌을 구현하니 어떤 방향에서 공과 충돌을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충돌 판정과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에 따른 올바른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분과 원의 충돌 감지와 반응을 구현하기 위해서 참고한 블로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